프로가 되려면 기본기가 확실해야 한다. 병원을 운영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수없이 만났다. 주로 의사 대 환자로서의 만남이었지만 그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부드러운 대인관계의 기본기가 잘 닦여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려면 기본기를 제대로 익혀야 한다. 학문도 기본이 제대로 잡혀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수영이든 볼링이든 테니스든 간에 처음 배울 때 자세를 제대로 익혀야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 기본기를 무시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추어를 벗어나기 힘들다. 대인관계에도 기본기가 있다. 호감에 사는 4가지 비법과 반감에 사지 않는 3가지 비법을 합쳐서 미인대칭 비비불이라 한다. 한국 카네기 센터 대표로 있는 최염순 씨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 미소는 행복하게 한다. 인사는 마음을 열게 한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게 한다. 칭찬은 용기를 심어준다.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라. 비판하기보다는 협조하라. 불평보다는 칭찬하라. 위의 비법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천하려면 상당히 어렵다. 인류는 적자생존의 법칙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미소는커녕 얼굴이 굳어지면서 경계부터 하게 된다. 내 편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구분해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점을 찾아내기보다는 약점을 찾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 젊고 건강한 짐승을 공략하는 것보다 상처 입고 병든 짐승을 공략하는 게 사냥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인 대칭 비비불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다. 그래서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 만약 성공을 꿈꾼다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아침에 거울 앞에서 3번씩 미소 짓는 연습을 하자. 행복한 하루가 시작된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기 전에 주민이든 경비원이든 간에 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자.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든다. 일주일에 한 명씩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자. 이해심도 넓어지고 대인관계도 넓어진다. 하루에 3번은 칭찬하자. 칭찬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서 즐겁게 일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까지 전해진다. 비난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는 비난 노트를 만들어서 비난할 일을 적자. 노트 옆면에는 반대 입장에 서서 변론하는 글을 적는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비난할 일도 줄어든다. 일주일에 한 차례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협조하자.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사로운 햇빛이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날카로운 공격이 아니라 따뜻한 포옹이다. 하루에 한 번은 불평할 일이 있어도 참고 칭찬을 해주자. 내 생각을 표출하기 전에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결과보다도 과정을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칭찬할 일이 생긴다. 병원 원장으로 있는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수없이 만났다. 주로 의사 대 환자로서의 만남이었지만 그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대인관계의 기본기가 잘 닦여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 그러나 기본 틀만은 확실하게 갖추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기본기를 갖추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고 서서히 변신해가면서 성공하기에 이른 것이다.
세상에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다양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비록 인종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호감을 느끼는 인간상은 비슷비슷하다. 주변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끌리는 사람과 왠지 모르게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다면 노트에다 세세하게 적어가면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라. 기본기를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성공을 꿈꾼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먼저 다가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갑자기 시작한 운동이 건강을 망친다.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동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꾸준한 운동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러나 아무리 운동이 몸에 좋다 해도 중용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된다. 평상시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고 식은땀이 나거나 몸이 자꾸 불어나면 그제야 운동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병원에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4가지를 명심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 하나, 운동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한다. 운동은 자신의 체형과 체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관절염, 심장질환 등의 성인병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무작정 시작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혈압, 비만, 관절염,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걷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허리를 곧게 편 자세에서 머리를 들고 속보로 걸으면 인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신체 기능을 활성화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조깅은 무산소 운동 위주로 몸을 관리해왔던 사람, 평상시 운동이 부족한 사람, 가족들이 비만이나 성인병을 앓고 있는 경우 예방 차원에서 시작하면 좋다. 달리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창 맛에 들이면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많이 달리게 된다. 그런데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자전거, 수영, 등산, 스케이트 등은 무릎 관절이나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줄넘기, 조깅, 역도,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골프, 격렬한 에어로빅 등은 오히려 몸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의 체력에 맞는 알맞은 운동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 2.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한다. 눈 뜨자마자 운동을 시작하거나 종일 앉아서 지내다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와서 급격히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박수가 증가한다. 고혈압 환자나 심장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딱딱한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풀어주다 보면 심박수가 서서히 높아진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해야 몸이 유연해져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스트레칭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적합하다. 근육과 힘줄을 서서히 늘리고 몸의 중요한 관절을 풀어주어야 한다. 운동이 끝나면 반대로 뜨거워진 몸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서서히 식혀야 한다. 심박수를 서서히 떨어뜨려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혈관 속의 백혈구와 적혈구가 뭉쳐서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운동량은 조금씩 늘려나간다. 과거 건강했던 시절만 생각하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할 경우 몸에 무리가 온다.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허리와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등산도 무리할 경우 오히려 몸 상태를 악화시킨다. 낮은 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고도를 높여나가는 게 좋다. 조깅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2-3km 정도를 가볍게 달리는 게 좋다. 달릴만 하다고 해서 갑자기 거리를 늘리게 되면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된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체가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조금씩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져 외부 바이러스가 손쉽게 인체로 침투한다. 운동선수도 대회를 앞두고 강한 훈련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체내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나 몸살에 걸린다. 승부욕이나 집착은 버리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즐겨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넷, 운동은 규칙적으로 한다.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게 될 경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 생체 리듬도 깨어지고 피로도도 높아져서 역효과가 난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4회 정도 하루에 20분에서 40분 이내에 하는 게 좋다.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서 운동이 습관처럼 몸에 완전히 붙으면 매일 해도 무방하다. 꾸준한 운동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러나 아무리 운동이 몸에 좋다 해도 중용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된다.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닥치는 대로 먹으면 안 먹는 이만 못하듯이 운동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할 때는 의욕보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오늘을 살아라. 미래의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 스타가 금메달을 따고 각종 기능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심없이 그 순간에 충실했음을 알 수 있다.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짜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지금에 충실하는 것이다.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루마니아 소녀를 떠올린다. 153cm의 작은 키에 몸무게 40kg, 고작 14살에 불과했던 나디아 코마네치는 평균대 2단 평행봉 마루에서 놀라운 연기를 펼쳐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올림픽 체조 역사상 그 누구도 받은 적이 없었던 10점 만점을 받았다. 체조는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한 플레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9.9점 이상 주지 않는 게 그 당시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아름답고 완벽한 플레이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심판관들은 10점 만점을 주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무려 7번씩이나 주었고 타임지는 그녀를 인간의 몸을 빌려 지상에 나타난 요정이라며 극찬했다. 코마네치는 4년 뒤 모스크바 올림픽에도 출전해서 2단 평행봉과 마루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녀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1989년 그녀는 미국으로 망명했고 올림픽 평행봉 금메달리스트인 버트 코너와 1996년 결혼했다. 나는 우연히 그녀와 만났다. 2008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체조 갈라쇼의 총책임을 맡고 내한했던 그녀가 우리 병원을 방문해서 발목 치료를 받은 것이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지녔던 작은 몸집의 앳된 소녀는 어느새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한 47세의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다. 나는 1976년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던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토록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진 연기를 펼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6살부터 체조를 시작했다는 그녀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고된 훈련 때문에 경기가 쉬었다.
그게 나의 비결이다. 그래서 나는 승리했다. 코마네치가 남긴 명언이다. 너무 간단한가? 그렇다면 그녀가 펴낸 미래의 금메달리스트에게 라는 책에서 성공 비결을 찾아보자. 살아온 과정과 인생 철학이 담긴 솔직 담백한 자서전인데 그녀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날마다 체육관에 가서 각각의 기술을 능숙하게 해낼 때까지 전체를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각각의 단계, 반복 연습, 실패 또는 성공의 과정 자체가 나를 향상시켰기 때문에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생 아닐까요? 원하는 것을 찾고 꿈을 이룰 때까지 날마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진정 좋아하는 일이라면 즐겁겠지요. 스포츠 스타로 성공하면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린다. 광고에 출연하고 경기 결과는 물론이고 사생활까지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언론과 SNS에 오르내린다. 겉보기에는 더없이 화려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일반인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인내력과 자기관리를 위한 노력이 숨겨져 있다. 피겨 요정인 김연아 선수도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하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매일 연습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매일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존경심이 들 정도이다. 방송 촬영 도중에 몸을 푸는 김연아 선수에게 기자가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몸에 습관이 붙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자기 집을 찾아갈 때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좌우를 두리번거린다. 아직 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는 분명해야 하지만 매 순간 생각이 너무 많으면 행동이 더딜 수밖에 없다. 책상에 앉을 때마다 일은 왜 하는가? 공부는 왜 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은 정신이 산만해서 쉽게 집중하지 못한다. 그런 질문은 먼저 끝내놓고서 책상에 앉아야만 곧바로 공부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올림픽에서 메달은 일종의 상징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에게 주는 칭찬이자 격려인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메달을 따고 스타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선수들처럼 뚜렷한 가치관과 목표를 갖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머지않은 날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지 않겠는가? 스포츠 스타의 외면적인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들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자. 그들의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배워서 나의 일에 적용시킨다면 얼마든지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성공을 찾아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라.